11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째 문제는 삼상회로의 변류기를 두 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어요. 여기에서 변류비가 나와 있는 것 기억하죠? 우리가 변류비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접속했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3A였다. 이때에 1차 전류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변류기고, 변류기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세요. 변류기는 전류를 변성하는 기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변성하는 겁니다. 그때에 필요한 게 변류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대 5라고 하는 변류비가 있다면 1차 전류가 100A일 때 2차가 5A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변류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보는 변류기는 관통형 변류기인데요. 1차에 지금처럼 이렇게 전선이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가닥이 들어가면 얘는 변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변류기 중에 이렇게 세 가닥이 들어가는 변류기 있죠. 이건 무슨 변류기죠? 이렇게 세 가닥이 들어가면 전류가 합을 하면 0이 되겠죠. 그런데 0이 아닌 전류를 검출하는 게 영상 변류기가 되죠. 세 가닥이 들어가면 영상 변류기입니다. 영상 변류기는 전격이 좀 작아요. 그리고 여기 단자가 있죠. 여기에 2차 전류계 연결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권선이 아주 많이 감겨 있는 거죠. 그래서 권수비가 1대 n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되는 게 변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류기는 1차 전격 값이 있고요. 2차 전격 값이 있죠. 그래서 전격 전류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요. 보통 이렇게 1차 전격과 2차 전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변류기에 연결할 수 있는 전력의 한계값이에요. 변류기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죠. 이게 부담이에요. 그리고 변류비를 선정하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랬을 때 변류비를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변류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1차 전부하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조건에 따라서 여유율을 적용합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1.25배에서 1.5배의 여유율을 적용하죠. 그리고 표준 전격을 선정하는 거예요. 2차 전격은 항상 5A가 되죠. 그래서 변류비는 지금처럼 몇 대 몇 이렇게 나와요. 우리 문제에서 100대 5 그랬죠?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번 문제를 푸는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변류기의 접속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동 접속이고 하나는 교차 접속이죠. 교차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접속하는 것을 말하죠. 교차 접속과 가동 접속의 차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가동 접속은 이렇게 접속합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접속하면 전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변류기의 심벌을 그릴 때 변류기는 이렇게 그려요. 여기까지가 1차, 그리고 여기까지가 2차가 되죠. 이게 변류기 심벌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1차에 대한 전선을 연결하죠. 그리고 2차에 대한 선을 연결합니다. 이때에 변류기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방향은 다음과 같아요. 변류기에 흐르는 전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전류가 흐르면 이게 1차 전류예요. 여기 그림에 있는 거 무시하고요. 이렇게 1차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2차 전류가 흐릅니다. 방향을 잘 보세요. 얘는 1차 전류고 얘는 2차 전류입니다. 자, 1차 전류는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2차 전류는 5A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변류비가 100대 5라고 하면 여기에 100A가 흐르면 여기는 얼마가 흘러요? 5A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50A가 흐르면 여기는 몇 A가 흐를까요? 100대 5니까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몇 배로 줄어들어요? 20배. 20배로 줄어드니까 2.5A가 흐르죠.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변류기에서 전류 방향이 지금처럼 이렇게 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 여기서 나가는 전류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얘가 변류기 2차죠. 그래서 전류 방향을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되고 여기서 나가는 전류가 이렇게 되니까 요 두 전류가 합이 돼서 이렇게 흐르죠. 그 전류가 무슨 전류가 돼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있는데 이 전류를 IA라고 하고요. 이 전류를 IC라고 하면 IA와 IC가 더해져서 IA와 IC가 더해져서 전류계에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류 IA가 있고요. IB가 있고요. 요게 IC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IC와 여기에 있는 이 IA가 더해져서 얘가 되겠죠. 평형사변형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벡터 합이잖아요. 벡터 합 구하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죠. 평형사변형의 법칙. 그렇게 해서 더하는 거예요. 얘가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런데 삼상이니까 여기가 120도잖아요. 그러면 평형사변형이니까 요거는 뭐가 되죠? 60도가 되는 거예요. 평형사변형이니까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여기도 60도가 되겠죠. 이렇게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IA 더하기 IC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똑같아요? 그 크기는 IA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접속이에요? 가동 접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교차 접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얘가 교차 접속이에요. 교차 접속이 되면 여기에서 흘러가는 이 전류 방향은 그대로예요. 여기서 흘러가는 이 전류 방향은 그대로인데 얘를 교차로 하다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방향이 맞죠?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가는 전류는 결국 이 전류하고 이 전류 두 개 더해서 얘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 전류는 IA에 흐르는 전류인데 방향이 반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류를 IA의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IC라는 거죠. 결국 이 두 전류의 합은,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의 합은 IC에다가 마이너스 IA를 더해주는 거예요. IC에다가 마이너스 IA를 더해주는 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IA가 되잖아요. 이게 IC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동결합이면 이렇게 평형사변형 해가지고 이렇게 구했는데요. 교차 접속이 되면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I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하고 똑같은 게 IA가 마이너스 IA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마이너스 IA가 되어서 이 마이너스 IA와 IC가 더해지면 얘가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이때 각도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될 때 이 각도가 60도가 돼요. 그리고 평형사변형이니까 다시 절반으로 나눠지니까 이 각도가 30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30도잖아요. 그럼 이 길이가 1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이가 얼마가 될까요? 1에다가 코사인의 30도가 되는 거죠. 1에다가 코사인 30도예요.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니까 1대 코사인 30도, 여기는 뭐예요? 사인 30도. 그래야 이 30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요거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 2분의 루트 3대 2분의 1이 삼각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30도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30도가 되는데 그게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여기도 코사인 30도가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2의 코사인의 30도가 되니까 결국 얘는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길이가 1이라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결국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IA의 전류가 있다면 그 전류의 루트 3배 전류가 여기에 흐른다는 얘기죠.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의 몇 배가 흘러요? 루트 3배가 흘러요. 그런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접속이에요? 교차 접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류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개념이 없으면 이 문제 풀기 힘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계속 한번 봐요. 전류계의 전류가 얼마라고 그랬죠? 전류계의 전류가 3A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00대 5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전류가 3A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무슨 전류가 되는 거죠? 그렇죠. 1차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 1차 전류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갔으니까 결국 이 전류가 여기도 동일하게 흘러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교차 접속이면 이렇지 않아요. 교차 접속이면 루트 3배 관계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가동 접속이 되면 이 전류 크기가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면 변류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변류비가 100대 5라고 했죠. 얘가 몇 배요? 20배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보다 20배 큰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거죠.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따라서 1차 전류라고 하는 것은 3A에다가 20배 큰 전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흘러요? 60A가 흐른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답 60A. 공식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개념을 아니까, 변류기에 대한 개념을 아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을 모르면 결국 공식에다 입력만 하겠죠. 그리고 문제가 약간 틀어버리면 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봐봐요. 똑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적용해봐요. 여기가 3A다라고 하면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변류기는 100대 5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3A면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3이 아니죠. 이때는.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돼서 3이 되니까 결국 이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방향이 바뀜으로 해서 루트 3배 커졌잖아요. 얘가. 이 전류보다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가 루트 3배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으로 들어오면 3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얘도 요 안으로 들어오면 3을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게 교차 접속이에요. 그래서 3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것을 20배 해주는 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다. 그러니 1차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3을 루트 3으로 나눠주고 20배 해주는 거죠. 100대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60을 루트 3으로 나눠주는 이러한 전류가 나오는 거죠. 차이가 있죠. 똑같은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식을 외워서 하지 말고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풍합하중에서 빙설이 많은 지방에 을종 풍합하중 상정 시 전선 및 기타 가섭선 주위에 부착되는 빙설의 두께와 비중이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찾아 놓았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6에 보면 풍합하중의 종별과 적용, 여기에서 을종 풍합하중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을종 풍합하중은 전선, 기타 가섭선 주위의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풍합하중이다. 그래서 갑종의 2분의 1을 기초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병종은 그냥 갑종의 2분의 1이고요. 을종은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갑종의 2분의 1을 기초로 한다. 갑종 풍합하중은 표에 나와 있죠. 시험 문제에서 철탑에 갑종 풍합하중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물어보면 답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요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니까 답은 어렵지 않게 찾아냅니다. 6mm 0.9. 그렇지만 이것만 보지 말고 풍합하중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런 내용도 한번 봐라, 이 얘기예요. 자, 13번째 문제입니다. 얘는 풍력발전이고 이 문제 딱 하나 있어요. 풍력발전 설비 문제. 다음에 태양광 발전 설비 문제 한 2개 있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거, 와트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물리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식 아닌가요? 뭐 그 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전 날개 지름이 31m인 프로펠러형 풍차의 풍속이 속도입니다. 16.5ms일 때
풍력 에너지 킬로와트 값을 계산하세요. 단 공기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풍력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기본식이 뭐냐라고 하면 물리에서 배우는 식이 하나 있어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식은 기본적인 식이죠. 여기서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에너지가 된다, 와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질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 개념을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질량은 뭐예요? 킬로그램이잖아요. 킬로그램.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단위가 per sec입니다. 면적에다가 밀도를 곱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요거는 밀도다. 요거는 면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람이 지나가는 속도가 있겠죠? 풍속. 요렇게 곱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질량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단위를 한번 볼게요. 밀도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3승입니다. 거기에 면적이 되죠? 면적의 단위는 메타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는 메타 퍼 세크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킬로그램 퍼 세크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있는 요 질량이 되는 거죠. 단위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로 AV 3승이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로 AV 3승으로 집어넣는다. 속도의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2분의 1 로우는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입니다. 이 면적이 중요한데요. 이 면적은 풍차가 회전할 때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면적이 요게 되는 거죠. 속도가 있고요. 이 풍차에 대한 회전, 이 면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풍차형에 대한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반지름이라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지름, 여기가 31이잖아요. 지름이 31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면적은 파이 r 제곱, 요게 반지름입니다. 얘가 파이 r 제곱이고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속도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와트가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킬로와트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1000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1000으로 나눠주면 이 답이 킬로와트가 되는 것이다. 자,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 mv 제곱이다. 얘는 2분의 1 m인데 로 av가 되고요. v의 제곱이다. 그래서 2분의 1 로 AV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면 와트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정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 하나예요. 이렇게 2번 나왔고 풍력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 하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자, 더불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신에너지에 대한 장단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같이 더불어서 정리를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 14번째입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직렬 리액터를 사용하여 제3고주파를 제거할 경우 직렬 리액터의 용량은 몇 %인지 표기하시오. 단 주파수 변동 등을 고려해서 2% 여유를 추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3고주파 제거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를 단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직렬 리액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먼저 떠오르죠? 직렬 리액터 하면 제5고주파 제거가 떠오르고 이때 콘덴서 용량의 계산상 4%, 그 다음 실제 6% 전격이다. 그래서 4%, 6%를 기억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지금처럼 제3고주파 하면 4%, 6%는 아는데 3고주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문제 잘못 나왔나? 뭐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4%, 6%가 나왔는가를 알면 여기에 3고주파가 되든 7고주파가 되든 얼마든지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원래 5고주파를 제거한다라고 하면 5고주파입니다.
이 오고조파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진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진 조건은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가 공진 조건이잖아요. 오고조파 공진 조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5배가 되는 형태로 오고조파 공진 조건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 L의 크기는 XL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메가 L의 크기는 여기에 있는 5가 이항하면 25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0.04의 오메가 C분의 1이다. 콘덴서 용량의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 여유 주니까 6%가 된다. 그렇다면 제3고조파 제거라고 한다면 여기가 5가 아니라 뭐로 바뀌면 돼요? 3으로 바뀌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은 9가 되겠죠. 9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9분의 1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11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11%가 되는 거예요. 11%가 계산상 값인데 거기에 2% 여유를 두면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13%가 된다. 따라서 답 13%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 13% 나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개념 파악이 중요하죠. 역률 개선용 콘덴서가 있다면 그 부속 설비가 있어요. 부속 설비는 직렬 리액터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방전 코일이라고 하는 게 있죠. 방전 코일의 역할은 뭐죠? 잔류전압 방전이에요. 직렬 리액터는요. 제5고조파 제거지만 제3고조파 제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형을 개선하는 겁니다. 역률 개선용 콘덴서 나오면 당연히 QC 값은 우리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P에다가 단젠트 세타 1 마이너스 단젠트 세타 2 해서 구하게 되죠. 얘는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로 보고요. 여기에 있는 이 P의 단위는 킬로와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번째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변압기에 대한 기본 개념이죠. 다음 권수비가 있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삼상이에요. 여기에 1차 전압을 가했어요. 2차 전압을 구하래요. 그러면 1차 전압을 권수비로 나눠주면 2차 전압이 된다는 거 알겠죠? 여기 보세요. 변압기 권수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류를 구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권수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차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1차 전압을 권수비로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압이 이만큼일 때 여기 2차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권수비로 나눠서 계산한다. 이게 첫 번째 문제 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연결될 때 1차 전류, 2차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전류를 구해보는 거예요. 삼상이니까 전류 이렇게 구하겠죠. 삼상이니까. 이 식이 어디서 나왔는가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 식은 삼상 전력에서 3배의 VP, IP,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런 전력이 있고요. 상전압으로 구할 때 3배가 되죠. 선간전압으로 구하면 루트 3배의 VL, IL,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걸로 구하는 겁니다. 선에 흐르는 전류니까요. 상에 흐르는 전류가 아니고요. 송전선로는 선밖에 없어요. 변압기도 들어가는 입력되는 게 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I 값을 구하면 루트 3 선간전압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죠. 루트 3 선간전압 코사인 세타분의 P잖아요. 그러니까 선간전압이 이만큼이죠. 우리 송전선로에서 공칭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공칭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뭐죠? 그 공칭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송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간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3배의 선간전압의 역률 그리고 전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류가 나오죠. 여기서 전압이 1차 측에 전압이 들어갔기 때문에 1차 전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전압이
2차 측에 전압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변압기 2차 전압이잖아요. 여기서 구한 거죠. 여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2차 전류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걸로 안 구하고요. 또 하나의 방법. 2차 전류를 구할 때에 권수비에 1차 전류를 곱해준 거하고도 똑같다. 그러니까 권수비가 얼마입니까? 30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30이라고 했으니까 1차 전류가 이렇게 나오죠? 5.47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164.02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회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전기 기기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구한 겁니다. 여기서 1차 입력인데요. KVA잖아요. 그러면 1차 전압, 1차 전류 상계수하면 되겠죠. 따라서 1차 입력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차 측의 입력, 1차 전압과 1차 전류로 계산하는 거죠. 1차 전압, 1차 전류 이렇게 되겠죠. KVA냐라고 했기 때문에 볼트에다가 암페어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됐는데 거기에 1000으로 나눠줘야 K가 되는 거죠. 요게 1차 입력입니다. 1차 입력이나 2차 입력이나 그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1차 입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차 전압과 1차 전류로 구한다. 요게 기본이에요. 요거는 문제에 주어졌고요. 요거는 우리가 계산했었죠. 여기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전기 기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변압기의 기본적인 개념 문제였습니다. 할 수 있겠죠?